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아래 작은 어금니나 위쪽 작은 어금니 부위가 선천적으로 기형이거나 어렸을 때 뭔가의 문제점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쓰다가 잘 버텨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근본적으로 이게 언제 임플란트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신경치료 했던 데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안 좋았던 데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던 데인데 이곳을 계속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빨리 임플란트로 해서 여기에 대한 내가 걱정을 덜고 사는 게 맞느냐 이 임플란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소구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가 오신 분이 돼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가 초등학교 때 신경치료를 하고 잇몸 수술까지 했던 치아인데 갑자기 좀 얼마 전부터 불편해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예전부터 안 좋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치료해서 잇몸 수술까지 해서 쓰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요 치아인데 이제 요 치아 부분이 제2 소구치, 두 번째 소구치라고 해서 제2 작은 어금니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보면은 몸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이라 그러면 요 치아처럼 뿌리가 깔때기처럼 이렇게 뿌리 쪽으로 쭉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점점 가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어렸을 때 신경치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뿌리의 길이 성장이나 두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엑스레이를 페리에피칼 뷰를 찍어봤더니 이 주변이 심상치가 않아요. 치주인대 공간이 약간 비우돼 있고 이 공간이 넓어져 있는 거고 약간 금이 가 있는 양상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치 가능성을 고지를 드리고 일단 한번 뜯어 봅시다. 뜯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안쪽 부분에 뼈가 완전히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뼈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뼈가 수직적 결손이 돼 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 치아는 크랙인 것 같습니다. 발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은 임플란트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CT를 찍어봤더니 이 치아 부분이 원래는 여기가 뼈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이 뼛속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게 맞는데 이 바깥쪽 뿌리가 완전히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수직적으로 뼈가 결손되는 경우는 거의 크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뒤쪽 치아의 앞쪽 뿌리도 별로 잇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쪽 치아 앞쪽 뿌리 쪽은 잇몸을 연 김에 잇몸 수술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앞쪽은 뽑는 날 발치하시고 잇몸 염증을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뼈 이식까지 이거를 하루에 다 하기로 한 거예요. 하루에 다 끝내기로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염증 있는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바로 하냐 하루에. 근데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치아가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갈 보철물의 위치에 요 수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깊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치아를 발치를 해봤더니 요 안쪽에 이렇게 크랙 라인 보이세요? 그러니까 크랙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세균이 유입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치아 내부에서부터 세균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고속도로 통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녹아 있는 거예요. 뼈가 소실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감히 임플란트를 가는 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치아를 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치아 발거하고 염증 제거하고 요 주변 치아는 잇몸이 안 좋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찬스예요. 청소 찬스가 이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플란트만 딱 심고 나오면 저도 수술 시간이 짧게 걸리고 병원 입장에선 좋죠. 근데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주변 청소를 얼마나 잘 하느냐. 주변 청소를 정말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게 환자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보시면은 요 주변 청소하고 여기 임플란트 들어가고 이제 뼈 이식까지 하루에 다 끝난 거고 잇몸은 여기를 갖다 여기로 바짝 붙여서 꿰매면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여기에 부착지은이 도톰하게 있는 게 나중에 보철물 하고 훨씬 편한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더라도 이 부분이 3, 4주만 지나도 이렇게 금방 좋은 잇몸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2달 반에서 3달 기다렸다가 위에 연결하는 2차 수술을 하는 거예요. 2차 수술.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고 본을 떠가지고 보철물을 이렇게 맞춤형 지대주하고 보철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주는 거죠. 원래의 치아의 모습이랑 전혀 위화감이 없게끔 자연스러운 보철물이 나오고 이쪽에도 부착 치은이 있는 그런 임플란트가 완성이 돼야 환자분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완성된 케이스를 보면 이게 임플란트거든요. 이 임플란트가 자기의 원래 치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수복을 해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하면 훨씬 편안한 거죠. 이제 이 환자분은 이 치아가 여기 원래 안 좋은데 또 언제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과감히 크랙이라고 하면은 발치하시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원인이 진단이 됐으니까. 그리고 임플란트 할 때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3개월, 2, 3개월 이내에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훨씬 빠르게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 테크닉을 가진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환자도 덜 아프고 빨리 끝내고 그렇게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간 치아를 완성을 해서 음식물도 안 끼고 하는 거고 이 주변 치아도 그냥 잇몸이 나쁘긴 하지만 그냥 잘 유지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염증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한 치아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발치 그리고 염증 제거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뼈 이식 그것까지 하루에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은 테크닉들이 좋아지고 임플란트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팀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골라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마이덴TV를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시면 그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덴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